안녕하십니까? 김영식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3강 레이 웬들히 스위프트 튜토리얼 1 웰컴 투 프로그래밍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맥북을 가지고 엑스코드 환경에서 실습을 같이 하셔야 하는데요. 스위프트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iOS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애플에서 개발한 최신 언어이고요. 엑스코드에서는 스위프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이 되겠습니다. 맥북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학생분들께서는 맥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집에 있는 윈도우에서 구글에서 스위프트 온라인 컴파일러를 검색해 보시면 검색 나오는 것 중에서 제가 찾은 게 온라인 스위프트 컴파일러 tutorials.point.com 이 URL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스위프트 컴파일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실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분들께서도 웹브라우저에서 스위프트 온라인 컴파일러를 검색하시고 온라인 스위프트 컴파일러 tutorials.point.com 컴파일 언더바 스위프트 언더바 온라인.php 이거를 띄워놓고 같이 실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자료 이 클래스에서 제3강 레이 웬들히 스위프트 튜토리얼 1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 웬들히 사이트에 가면은 다양한 강의 정보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스위프트 튜토리얼 1, 2, 3, 4, 5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프트는 애플에서 개발한 최신의 타입 세이프 프로그래밍 랭귀지입니다. 이 튜토리얼은 스위프트 튜토리얼 1, 2, 3, 4, 5가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제가 이미 아카이브를 웹에서 다 다운로드 받아서 아카이브를 받아놨습니다. 이 클래스에 가보시면 이 강의 자료 중에서 레이 웬들히라는 카테고리에 가보면 다양한 웹 아카이브들이 들어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스위프트 튜토리얼 1, 2, 3, 4, 5이 해당하는 웹 아카이브들이 있습니다. 이 파일 포맷은 맥에서 사용하는 사파리에서 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맥북을 받게 되면 사파리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것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웹 아카이브를 다운로드 받았냐면 이 레이 웬들러히 사이트가 계속 바뀌면서 옛날 아카이브가 사라지는 경우가 생겨서 받아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서치해서 찾았던 온라인 스위프트 컴파일러를 같이 열어 놓고요. 이 환경에서 제3강 레이 웬들리 스위프트 튜토리얼 1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코드에서는 실행을 하게 되면 이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것을 이용해서 스위프트를 실습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아까 말했듯이 온라인 스위프트 컴파일러에서 할 것입니다. 플레이그라운드는 나중에 맥북을 받게 되면 거기에서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강의 자료를 조금 작게 만들고요. 온라인 스위프트 컴파일러에서 이 부분을 지우고요. import uikit variable string은 hello playground 뭐 이런 식으로 하시고 execute 하시면 자 보시면
에러가 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UI킷은 사실은 이 맥북에서 임포트를 할 수 있는 거라서 여기서는 UI킷은 할 수 없고요. 파운데이션, 임포트 파운데이션으로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xecute를 하면 뭐 제대로 컴파일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리어블 변수로 스트링 타입의 변수 str을 만들었고요. 자, 이것을 원래 엑스코드에서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이렇게 실습을 해보시면 즉시 오른쪽에 헬로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것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플레이그라운드, 엑스코드 플레이그라운드가 아니니까 나중에 execute를 해서 실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execute를 해서 실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자, 헬로 플레이그라운드 대신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바꿔보면은 look what I can do. 사실은 이렇게 하면 플레이그라운드에서는 이렇게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죠. 프린트 스트링 하면은 이렇게 스트링이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식 교수입니다. 하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제 스위프트 언어에 대해서 좀 더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프트 언어는 객체지향 언어이고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언어라서 최신의 프로그래밍 기법을 다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쓰이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파이썬이라든가 자바라든가 C++ 등이 있는데요. 그것들의 굉장히 좋은 점들을 다 갖고 있는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요. E+E 플레이그라운드에서는 E+E 하면 보이지만 여기서는 에러가 납니다. 딱히 보여줄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행을 시키면 워닝이 나겠죠. 자, 스위프트 언어에서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스위프트 언어에서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var이라는 키워드를 쓰고요. 변수의 이름, 그 다음에 콜론, type, equal, initial value를 쓰게 됩니다. 나중에 아시겠지만 여기서 type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initial value를 집어넣으면 스위프트 컴파일러가 자기가 알아서 인티저인지 플로트인지 판단을 해서 변수의 타입을 자동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변수를 선언할 때는 var 변수의 이름 type string 이거는 지워볼게요. var age int 20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합니다. 자, 타입은 기본적인 타입은 스위프트 언어에서 제공하는 것은 인티저를 나타내겠죠. 더블 실수가 되겠고요. true, false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스트링 문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부 다 대문자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른 변수도 한번 variable 럭키 넘버는 int는 7. 학생 여러분들도 께서도 스위프트 언어가 처음이실 테니까 같이 이 웹브라우저에서 온라인 스위프트 컴파일러에서 같이 타이핑을 해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variable cost of candy는 더블 타입, 즉 실수라는 것이 되겠죠. variable hungry 불리언은
true. variable name string은 뭐 Ryland 뭐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변수의 값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름이 Ryland였는데 이름을 김영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변수니까 당연히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네. 변수 선언은 var로 시작하고요. 상수, 컨스탄트 선언은 let으로 시작합니다. let. 자, let을 선언해 보겠습니다. let. life int는 42. let pi 더블은 3.14. 스위프트 언어에서 변수와 상수를 선언하는 방법 연습입니다. can touch this. 불리언 상수 false. let captain string 김영식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캡틴의 값을 만약에 바꾸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바꾸고 컴파일을 실행을 하게 되면 에러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수는 let은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값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값을 바꿀 수 없어서 이렇게 에러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let은 대신에 그러면 var 변수로 바꾸면 그때는 에러가 생기지 않는 것을 에러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해보면요. 이렇게 캡틴을 var로 바꾸면 에러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변수를 선언할 때 var, 변수 이름, 콜론, 타입을 쓴다고 했는데 타입을 쓰지 않더라도 inferred typing이라고 해서 이니셜 밸류에 따라서 스위프트는 스마트하게 타입을 유추해서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럭키 넘버가 int였는데 int 대신에 int를 제거하고 해도 럭키 넘버는 인티저로 추론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컴파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럭키 넘버를 더블로 바꾸고 싶으면 값을 7.0으로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7.0으로 바뀌게 되면 럭키 넘버는 이제는 int가 아니라 더블로 바뀌게 될 겁니다. int가 아니라 더블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스위프트 언어에서 비교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비교를 나타내는 comparison 연산자들이 있는데요. greater than, less than, equal, greater than or equal, and or. 이것은 뭐 C나 C++, 자바와 유사하죠. 파이썬과 유사하죠.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한번 또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batman 쿨리스는 10, variable 슈퍼맨 쿨리스는 9, variable 아쿠아맨 쿨리스는 1. 배트맨의 쿨한 정도는 10, 슈퍼맨의 쿨한 정도는 9, 아쿠아맨은 1 이렇게 선언을 했네요. 자, 이럴 때 배트맨 쿨리스
아쿠아맨 쿨리스 실행을 해보면 여기서는 플레이그라운드일 때는 여기에 false라고 보여주지만 여기서는 뭐 아무것도 보여주는 게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프린트하게 되면 false를 프린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에서는 자동으로 옆에서 실행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선 플레이그라운드가 아니니까 프린트를 앞에 써보겠습니다. 나중에 맥북을 받게 되면 플레이그라운드 환경에서는 엑스코드 플레이그라운드 환경에서는 실행 결과를 즉시 이 옆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슈퍼맨 쿨리스는 아까 9였는데 8보다 크거나 같으냐? true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배트맨 쿨리스가 아쿠아맨 쿨리스 더하기 슈퍼맨 쿨리스 한 거와 같으냐? 같죠? 10은 9 더하기 1과 같다. 그렇죠? 배트맨 쿨리스는 아쿠아맨 쿨리스보다 크고 and 배트맨 쿨리스는 아까 했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맥북에서 복사하고 붙여쓰기 할 때는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니라 커맨드 C, 커맨드 V입니다. 나중에 맥북을 갖게 되면 커맨드 키가 있어서 커맨드 C, 커맨드 V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키면 이것도 참이고 이것도 참이니까 둘 다 참이니까 true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배트맨 쿨리스가 슈퍼맨 쿨리스보다 작으냐? 작지 않죠. 거짓인데 or 아쿠아맨 아쿠아맨 쿨리스가 슈퍼맨 쿨리스보다 작으냐? 참이죠. 거짓과 참의 오화는 참이 되겠죠. 네, 이렇게 비교 연산자를 같이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if else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else 문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올려서요. 자, variable 스파이더맨 쿨리스를 하나 만들고요. if 문은 배트맨 쿨리스가 스파이더맨 쿨리스보다 배트맨 쿨리스가 10이고 스파이더맨 쿨리스가 7이니까 당연히 참이겠죠. 그냥 참이면 스파이더맨 쿨리스 대신에다가 스파이더맨 쿨리스 빼기 1을 넣어라. 스위프트원에서는 문장의 끝에 세미콜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장의 끝에 세미콜론을 할 필요가 없다. if
else if. 이번에는 요거를 카피해서 커맨드 C, 커맨드 V. 배트맨 쿨리스가 스파이더맨 쿨리스하고 같으냐? 뭐 같아도 하나 빼주고요. 마지막 else인 경우에는 배트맨 쿨리스를 스파이더맨 쿨리스를 하나 증가시킨다. 자, 그러면 프린트 스파이더맨 쿨리스의 값은 얼마가 되겠느냐? 스파이더맨 쿨이라는 변수가 없네요. 잘못 썼습니다. 쿨리스. 죄송합니다. 쿨리스. 에러가 났어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스파이더맨 쿨리스는 배트맨 쿨리스보다 작으니까 스파이더맨 쿨리스를 하나 감소시켜서 7에서 6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프린트는 쉽게 그 스탠다드 아웃풋에다가 결과를 출력해주는 그 내장 함수입니다. 그래서 프린트 헬로 월드 뭐 이런 것들 하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도 봤듯이 결과를 화면에 출력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린트 좀 위로 올리겠습니다. 배트맨 쿨리스. 배트맨 쿨리스는 10을 나타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부터 설명할 텐데요.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은 문자열, 즉 큰 따옴표 안에다가 변수의 값을 이렇게 역슬래시하고 가로 안에 변수나 그 다음에 문장을 쓰게 되면 그 변수나 문장을 이밸류에이션 결과를 문자열 안에 다시 한번 문자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입니다. 스트링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링 해석이 아니고 스트링 안에다가 넣는다. 변수를 값을 넣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변수 애플은 5 프린트 셀리 has. 자, 여기다 애플을 바로 변수 안에 그 스트링 안에 애플을 바로 쓰면 안 되고요. 역슬래시 가로 열고 애플즈 가로 닫고 하면 이 애플즈라는 변수를 스트링 안에서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기법으로 이밸류에이션 해서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Sally has 5 apples라는 값을 출력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트링 안에 변수의 값을 이밸류에이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이다. 역슬래시 가로 열고 변수 가로 닫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변수뿐만 아니라 이것은 문장도 됩니다. apples 빼기 5 하면 이렇게 변수의 값에다가 5를 뺀 값을 evaluation 해서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while loop을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while loop variable second left가 3 while
세컨즈였네요. 세컨즈는 초죠. 세컨즈 레프트가 0보다 크면 계속해라. 프린트 세컨즈 레프트. 세컨즈 레프트는 세컨즈 레프트 빼기 1. 프린트 블라스트 오프. 자, 이렇게 하면 세컨즈가 3이었는데 3, 2, 1 빵! 블라스트가 터진다는 의미예요. 블라스트.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엑스코드 환경에서는 이렇게 옆에 보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단에 보면 실행하는 것이 있어서 디버그로 실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while 루프 안에 브레이크나 포문 안에 브레이크나 컨티뉴 같은 것을 넣어서 중단을 시키거나 혹은 다시 위로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먼저 브레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브레이크. 자, 베리어블 코크스 레프트 콜라는 7개. 베리어블 판타스 레프트 판타는 4개가 남아 있습니다. while 코크스 레프트가 0보다 크면 계속해라. 프린트 you have 스트링 인터폴레이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역슬래시 가로 열고 코크스 레프트 변수를 써주면 변수 이밸류에이션이 되고요. 스트링과 같이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스위프트에서는 세미콜론 할 필요가 없고요. 코크스 레프트는 코크스 레프트 빼기 1 해주고요. if 코크스 레프트가 만약에 판타스 레프트보다 작거나 같게 되면 브레이크 해라. 즉 while 문을 빠져나와라. 코크스 레프트가 7이었는데 하나씩 줄다가 판타스 레프트와 같거나 작게 되면 즉 4가 되면 브레이크 while 문을 빠져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프린트 you stop drinking cokes 실행을 해보면 you have 7 cokes, 6 cokes, 5 cokes. 자, 4가 되면 while 루프로 또 프린트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코크의 개수가 4가 되면 판타의 개수와 같아지니까 브레이크를 만나게 되고 while 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you stop drinking cokes라는 것이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continue. 자, continue는 while 문이나 for 문 안에서 continue를 만나게 되면 그 아랫부분은 실행하지 않고 바로 위로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죠. C나 C++, 자바와 마찬가지입니다. 넘버가 0이고 while 넘버스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실행해라. if 넘버스가 9하고 같게 되면 넘버스는 넘버스 플러스 1을 하고 continue 아래를 실행하지 말아라. 그 아래 하단에는 while 문 하단에는 넘버스를 프린트하고 넘버스를 하나 증가시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넘버스가 0에서부터 시작해서 9가 되면 하나 증가시키고 컨티뉴를 하는데 9가 아니라면 처음에 0이었으니까 출력을 하고 하나씩 증가시키고 계속 출력을 하고 하나씩 증가시키고 만약에 9가 되면
증가시키는데 컨티뉴니까 출력을 하지 않고 while문 위로 넘어가겠죠. 자, 실행을 시켜보면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4, 5, 6, 7, 8, 9가 되면 컨티뉴, 즉 프린트를 하지 않고 위로 올라가니까 9는 프린트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위프트에서만 있는 다른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는 없는 굉장히 특이한 타입인 옵셔널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옵셔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스트링 인터폴레이션도 중요하고요. 옵셔널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옵셔널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다. 옵셔널이라는 게 뭐냐면 변수가 nil을 가질 수 있는 변수는 옵셔널, 특별히 옵셔널 변수라고 합니다. 스위프트에서는. 그래서 nil을 가질 수 있는 변수는 스위프트에서는 옵셔널이라고 해서 반드시 변수를 선언할 때 물음표를 붙여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variable optional number는 int인데 만약에 nil을 가질 수 있는 변수다 그러면 이렇게 물음표를 붙여주고 5가 될 수도 있고요. 숫자를 가질 수도 있고 어떨 때 optional number가 nil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음표가 없는 변수는 nil을 가질 수 없습니다. 물음표가 없는 변수는 nil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물음표를 빼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nil은 에러를 생기게 됩니다. 왜? 옵셔널 변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물음표를 반드시 붙여줘야지만 옵셔널 변수가 nil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옵셔널 변수와 같이 사용하는 또 굉장히 생소한 그 다음에 중요한 if let이라는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f 문장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if let은 옵셔널 변수를 같이 사용하는 게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if let number는 옵셔널 넘버.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옵셔널 넘버가 nil이라면 넘버에 어사인이 안 되고요. 즉 true가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보면 자, if let이라는 문장은 옵셔널 변수는 아니고요. 어떤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가 equal 옵셔널 변수, 즉 어사인먼트를 하는데 이 옵셔널 변수가 nil이라면 어사인이 안 되고 참이 아닙니다. else로 바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옵셔널 넘버라는 이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옵셔널 변수가 nil이 아니라면 어사인이 되면서 참이 돼서 실행을 할 거예요. 자, 이걸 실행해 보면 넘버를 출력하도록 바꾸겠습니다. 넘버가 쓰이지 않았다고 하네요.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if let 넘버는 옵셔널 넘버.
넘버스로 바꿔볼게요. It is a number. It is not a number. Numbers was defined but never used. Consider replacing with Boolean test. A flat number, optional number. it is not a number라고 여기 출력이 됐네요. 이건 워닝이었네요. 넘버가 쓰이지 않았다. 워닝이었어요. 제대로 되는 거였는데 제가 착각을 했어요. It is not a number. 즉, 옵셔널 넘버가 need이었으니까 assign이 안 되고 else가 true가 아니까 else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커멘트 처리를 해버리면 그대로 실행을 해보면 이번에는 옵셔널 넘버가 need이 아니니까 넘버에다가 assign이 되고 it is 넘버가 됩니다. 이 밑에다가 프린트 넘버까지 같이 출력을 해보면 5가 출력이 되고 워닝도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착각을 했어요. 워닝이었는데 에러가 난 줄 알고 착각했는데요. 에러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워닝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는 게 eFlat입니다. eFlat은 다시 말씀드리면 옵셔널 변수가 있고 그 옵셔널 변수를 어사인을 시키는데 옵셔널 변수가 nil이면 어사인이 안 되고 else로 가는 것이고요. nil이 아니면 어사인이 되면서 참이 실행되는 그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eFlat. eFlat은 그런 식으로 동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타입 컨버전. 타입 컨버전은 C에서 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고요. 타입 컨버전은 variable language round가 스트링이고 3이다. variable languages round 넘버는 int 옵셔널 변수인데 languages round 하면 타입 컨버전이 됩니다. 인티저로 바꿔라. 인티저로 바꿀 수도 만약에 인티저로 바뀌지 않을 경우에는 nil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옵셔널 변수라고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실행을 해보면 옵셔널 3이라는 게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워닝이 남는데요. 옵셔널 변수의 값을 제대로 쓸 때는 나중에 쓸 때는 이렇게 물음표를 나중에 붙여줘서 옵셔널 변수의 값을 꺼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타임 컨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인티저로 컨버전을 한다. 그래서 이 flat 넘버는 만약에 이 옵셔널 변수의 값이 제대로
타입 컨버전이 돼서 값이 있다면 어사인이 되면서 num에 어사인이 되면서 프린트를 할 거고요. 만약에 제대로 안 된다면 else가 될 겁니다. it is number. 여기도 워닝이 났죠? num이 쓰이지 않았다. 만약에 이게 3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김형식과 같이 인티저로 컨버전 할 수 없는 그러한 변수였다면 이것은 랭귀지 런드는 제대로 컨버전이 안 될 테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에러가 나는 이유는 옵셔널 변수의 값이 넘버가 안 들어 있는데 벗겨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 지워버리고요. 보면 nil이 출력이 되고 it is not a number가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nil인데 값을 벗겨내서 가져와라 하는 그런 것을 하면 에러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표를 제거하고 실행을 하면 nil이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nil이니까 당연히 if-len 문장에서 assign이 안 되고 else가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t is not a number가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총 정리해서 한 번만 다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이니까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variable tutorial 팀은 스트링 변수이고요. 55 variable editorial 팀은 23 이거는 inferred variable 23이 이니셜 밸류니까 당연히 인티저 변수로 선언이 됐겠죠. variable tutorial 팀 num은 optional int인데요. int tutorial 팀을 타입 컨버전 한다. 이건 타입 컨버전이 잘 되겠죠? 그래서 nil이 안 들어갈 겁니다. 옵셔널 변수이고요. 이 flat num 튜토리얼은 튜토리얼 팀 num 이 flat의 이 오른쪽 어사이먼트에는 반드시 옵셔널 변수가 와야 됩니다. if num 튜토리얼이 에디토리얼 팀보다 크면 프린트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에서 역슬래시 가로 열고 num 튜토리얼 가로 닫고 is greater than 또 스트링 인터폴레이션 역슬래시 가로 열고 에디토리얼 팀 가로 닫고 자 else 유사하니까 타입 일단은 카피를 해놓고요. 커맨드 C 카피를 하고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less than equal to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요. 이 플랫이 제대로 어사인이 안 되면 else가 될 거고요. invalid entry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여기 보면 튜토리얼 팀 넘은
55가 들어갈 테고요. 55는 에디토리얼 팀보다 크니까 튜토리얼 넘 튜토리얼은 55는 23보다 크다 라고 출력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